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조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주 동안 네. 저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분수 모르고 제가 좀 깝친 게 아닐까. 저도 좀 네. 너무 좀 그랬나? 너무 네. 박한 평가를 내렸나? 네.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에 대한 그 어떤 그분의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고요. 아니죠. 네. 다만 이 시대가 이렇게밖에 호흡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네. 아쉬워서 좀 격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우 씨가 살짝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사실 니체에 대한 책을 먼저 썼더라고요. 2022년에 네. 마흔에 읽는 니체가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나왔는데 네. 실제 역사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니체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죽었고요. 네.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세기에 바로 직전에 네. 생을 마감했죠. 뭐 한 나이가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두 세대? 네, 한 정도? 두세 대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음. 실제로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굉장히 하죠.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고 읽고 상당히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동경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만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 마흔에 읽는 니체 요 책 보셨죠? 네, 이 책도 읽었어요. 오늘은 그 지난주와 좀 다르게 역순으로 가보죠. 이 책에 대한 감상은 어떠셨어요?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 저자분 성함이 장재형 선생님께서 네, 장재형 쓰신 선생님. 책인데 그냥 대중서로서의 완성도로만 보면 저는 니체 마흔에 읽는 니체 쪽이 좀 더 완성도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쇼펜하우어보다? 네, 좀 더 그러니까 책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그 니체 원전을 좀 더 많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물론 그게 더 위험성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니체 자체도 흔히 말하는 경구 위주의 글을 되게 많이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해주면 사실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작업들 그렇게 인용구를 따와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한 사상가의 생각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감안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세프님이 지난주에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복잡성을 거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은 복잡하지 않으면 철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는 감안했을 때에는 뭐 한 번쯤 읽어보셔도 뭐 저는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구나.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봤을 때 사실 임팩트가 오히려 니체 쪽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철학자 니체 아니면 그렇죠. 이 책의 완성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철학자에서도 니체는 저는 상당히 니체 본인도 굉장히 대중적인 반응도 감안하면서 글을 쓴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체를 좀 쉽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대중서적의 장르를 하고 있는 이 책과 좀 더 공명하는 게 쇼펜하우어보다는 니체 쪽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책을 그냥 두 권의 책을 놓고 봤을 때는 마흔에 읽는 니체 쪽이 좀 더 읽기가 좀 저는 오히려 수월한 편이었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 동의하고요. 상당히 뭐 컨셉 자체는 동일한 것 같은데 굳이 추천하자면 마흔에 읽는 니체가 좀 더 잘 읽힌다. 내용도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메시지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위험하게 즉 도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좀 압축적으로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라.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결별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생을 살아라. 사실 뭐 니체 철학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잘 함축하고 있는 문장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청년 세대한테 굉장히 뭐
어떤 가슴을 좀 뛰게 하는 맞아요. 그런 네. 문장들이 니체의 철학에는 좀 그쵸. 묻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래서 니체는 굉장히 선동에 많이 이용당하기 쉬워요. 맞아요. 근데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니체가 했는지 쇼펜하우어가 했는지를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냥 좋은 말이고 맞아요. 우리가 철학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다이제스트된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삶과 사유 과정을 통해서 그쵸. 같은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지점으로 진입하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철학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관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렇죠. 답을 찾아가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동일선상에서 질문해보고 내가 철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사실은 철학을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답을 던져버리니 뭔가 이 시리즈의 매력도가 저에게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권 중에서 한 권이다 하면 만에 읽는 니체고 사실 그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보다 뭐 니체도 뭐 제가 정확히 어찌 감히 이해했냐마는 니체가 조금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에 읽는 니체가 저에게 조금 더 울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한 가지 뭐 이걸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좀 장재영 선생님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강용수 저자님, 그 쇼펜하우어를 쓰신 강용수 저자님, 그다음에 이번에 이 니체 책을 쓰신 장재영 저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강용수 저자가 오히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렇죠. 장재영 저자는 사실은 그 전문 그 작가세요. 맞아요. 이분은 뭐 그냥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책 한 권으로 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자야, 업자. 그렇지. 비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게 참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더 깊게 사유한 사람은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강용수 저자의 확률이 높은데 이런 형태의 대중서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냥 업자의 손에 맡기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글을 윤색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약간 아이러니가 있다. 혹은 저는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 아까 조세프님도 얘기해 주신 건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대 라고 하고 넘어가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저 한 문장이 나왔을까? 도대체 그 시대는 무엇이었는가? 길래 저 한 문장이 나왔을까? 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거에 그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게 철학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2권의 책은 그 경로상에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40대가 된 지금 우리가 뭔가 되게 좀 기운 빠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철학자의 그냥 문장을 빌어서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하는 그런 치열업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그뿐이지 않은가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뭐 서양 철학자들 되게 이름 높은 거성들이 많은데 많죠. 왜 니체일까? 물론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출판사에서는 니체를 먼저 기획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쇼펜하우어 때문에 니체를 다시 후속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니체에 대한 철학서를 기획했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체를 제가 지난번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요 트렌드가 쇼펜하우어 유행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하셨죠. 제 나름의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니체는 전 얘기가 달라요. 전 니체는 한번 불붙으면 마이클 샌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출판사가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명민하게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흥미롭게도 세대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쇼펜하우어가 훨씬 니체보다 앞선 세대 할아버지 세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 차례 현재 쇼펜하우어 붐 이전에 니체 붐이 잠깐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쇼펜하우어보다 앞서서 2020년 정도에 그 방탄소년단 BTS의 RM이라고 하는 그 RM이라고 하는 분이 2020년경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RM은 적어도 원문을 보려고 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중서적이 아니라 그래서 니체가 그 당시에 RM 빨로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살짝 붐이 일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간에 또 아마 이 책도 또 기획이 같이 뭐 됐었던 정황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실제로 철학사에서 쇼펜하우어의 명성은
아주 크진 않지만 니체는 그 제법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니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니체는 상대적으로 여러 책들도 좀 출간돼 있고요. 그의 사상을 해설하는 책들도 좀 다채롭게 있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책 한 권을 추천하자고 하면 똑같은 어떤 인문서적이라고 하면 마흔에 읽는 시리즈보다는 니체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강의가 있었던 책인데요. 이진우 교수님의 니체의 인생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진입 장벽은 전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좋네요. 마흔에 읽는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결코 뭐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다만 마흔에 읽는 시리즈가 좀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경구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이 책의 경우에는 어떤 니체의 인생 그리고 주요 사상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줍니다. 좋네요. 물론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체를 한 방향으로 또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한 사상가를 이해하고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친절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바로 원서로 진입하기에 사실 쉽지 않아요. 니체든 뭐든 간에 니체가 아무리 뭐 대중에게 읽기 쉽게 썼다라고 해도 사실은 서적 한 권을 그냥 원서로 읽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시각을 갖고 읽는 것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해하고 읽기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진우 교수님. 이진우의 니체의 인생 강의라고 해서 EBS에서 했던 강의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발췌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수가 없겠죠. 니체 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문장이 뭘까 하면 신은 죽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선언 같거든요. 도대체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 거기서 이제 그걸 서술하면서 거기서부터 니체의 상당을 상당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좋네요. 그다음에 뭐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주인의 도덕, 노예의 도덕, 뭐 그리고 뭐 위버맨시라고 알려진 어떤 초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어떤 낙타, 사자, 어린이 등 인간 군상의 단계나 지향성 이런 게 이제 챕터별로 쫙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읽는 시리즈보다 어떤 니체가 얘기하는 철학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는 대중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추천한 바이고 니체가 좀 유행했던 이유도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굉장히 니체 철학과 흡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체가 유고라는 자신의 그 글에서 허무주의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한 세기, 두 세기 뒤에 정확하게 온다. 완전 절실하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 세기, 두 세기를 딱 헤아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면 진짜 허무하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니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공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요 니체의 철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호우 시절